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사실상 한국 2군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 중국이 0대3으로 완패한 이후 지금 중국 현지 언론에서 쏟아지는 반응들을 보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실망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내리는 통렬한 고발장이자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총체적 침체에 대한 처절한 고해 성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기사들은 단순히 먹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뼛속 깊은 무력감, 그 통 안의 눈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참한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뼈아픈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언론이 스스로의 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K리그와 중국 슈퍼리그, 양국 리그 수준의 적나라한 차이입니다. 그동안 중국 축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소위 ACL에서의 성적을 방패 삼아 스스로를 기만해왔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영입한 월드클래스급 외국인 용병들이 그들의 구조적인 약점을 모두 가려주었기 때문이죠. 반짝이는 성공에 취해 현실을 외면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동아시안컵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가장 냉정한 건강검진표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용병이라는 화려한 화장을 지원하자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언론조차 인정했듯이 경기의 템포, 경합 강도, 리듬 모든 면에서 K리그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수많은 선수들이 후반전에 다리에 쥐가 나 쓰러진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덥다는 날씨 탓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슈퍼리그의 경기 강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런 높은 수준의 압박과 템포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쩌면 0대3이라는 스코어보다 더 잔인하고 치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효 슈팅 제로. 그렇습니다. 90분 내내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이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골을 넣지 못했다는 차원을 넘어 위협적인 기회조차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대의 골문을 위협할 기본적인 능력조차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단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리그의 강도나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패배 이후 중국 언론이 내놓은 진단에서 놀라울 정도의 성숙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감독 한 명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놀라운 진단입니다. 과거 그들은 패배할 때마다 감독을 희생양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감독은 그저 증상을 잠시 완화시키는 진통제일 뿐 병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바로 20년간 곶맛 터진 만성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깊이를 보여주는 그들의 처절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변자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지독한 무력감과 끝없는 순환의 공포가 들리십니까? 이것은 견학을 향한 기대마저 포기해버린 처절한 자포자기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갇혀버린 심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만성질환의 가장 정확한 증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 매체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선수들은 유기적인 전체가 아닌 고립된 지점일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라운드 위에 같은 유니폼을 입은 1열명의 선수가 서 있지만 그들은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된 플레이도 전술적인 연계도 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축구. 네, 바로 20년 전에 낡고 비효율적인 축구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뼈아픈 자기 고백인 셈입니다. 이런 깊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기 전에 또다시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 뭔가 달라질 것이다. 손흥민 없는 한국은 이길 수 있다는 식의 호언장담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중국 축구의 미래라 불리는 십기독살 실성, 왕위둥 선수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와 허황된 희망은 단 90분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십시오. 경기 전 한국을 이길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인터뷰하던 그 모습과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그라운드 위에서 힘없이 쓰러져 다리에 쥐가 나는 선수들의 모습, 이보다 더 비참한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스코어보드에 찍힌 0대3, 그 이상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붕괴이자 정신적인 붕괴이며 결국엔 자존심의 붕괴입니다. 계획했던 전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싸우겠다는 투지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언론이 사용한 이 표현에 이르면 우리는 이 패배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눈물 흘린 14억 대륙.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스포츠 경기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 망신, 국가적 치욕의 수준으로 격상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낱 공놀이가 14억 전체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거대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기나긴 자기반성의 정점,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고해성사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들이 내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설픈 전술 변화나 감독 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내놓은 유일한 해법은 바로 자국의 최고 유망주들에게, 자국의 엘리트 선수들에게 해외로 나가라고, 이 리그를 어서 탈출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선수 개인의 실패도 감독 한 명의 실패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비참한 증거이자 마지막 항복 선언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슈퍼리그는 더 이상 뛰어난 선수를 키워낼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축구 철학과 시스템 구조가 완벽하게 파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국 리그가 더 이상 희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선수들의 재능을 갉아먹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뼈아픈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의 완전한 파산을 선언한 지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0대3 패배는 아마도 중국 축구 역사의 하나의 거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공으로 향하는 영광스러운 전환점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냉혹한 현실을 드디어 정면으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인정을 향한 분기점입니다. 더 이상 화려한 포장지로 골마 터진 상처를 가리지 않겠다는 처절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14억 인구가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지난 20년간 자신들의 몸속에서 자라난 모든 흉터와 악성 종양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이제 막 고통스러운 대수술이 시작된 셈입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에 첫 칼날은 들어 올렸지만 과연 이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제 모든 분석을 마치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이제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질문,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관통하는 거대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붕괴 직전에 놓인 하나의 축구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 중국 축구 스스로가 찾아야만 하는 답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 저 김준석과 함께 아시아 축구의 가장 뜨거운 진실들을 파헤쳐보시죠.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의 열정에 불을 지핍니다. 이 만성질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